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322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민 음식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87일로는 수양체질과 수음체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소민에게 이로운 육류와 수산물에 대해서 방송한 바가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의 고민은 전문가마다 이야기하는 소민 섭생표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따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8체질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체질별 섭생표가 가장 정확하다고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음식을 분류하는 기준은 한열, 음양이죠. 귀경, 오미, 5가지 색깔, 5가지 맛, 오색, 5가지 색 등입니다. 그런데 소민은 몸과 장이 내관계에 병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묵계는 이를 가장 크게 반영해서 섭생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귀경과 관련되는 수음체질의 차약 장부인데 두 번째로 약한 장부를 차약이라 합니다. 자, 폐와 차약 장부인 폐와 수양체질의 차약 장부인 간을 보하는 음식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덧붙여 노란색 계통의 음식이 비위를 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역시 함께 반영했습니다. 이런 특징의 식품별 반영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민, 수양체질, 수음체질의 섭생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의 어떤 섭생표보다 더 정확하다고 자부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씩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민 음식, 곡물 중에서 어떤 것이 이로울까요? 소민에 해당하는 수양체질과 수음체질 모두 따뜻한 성질인 현미와 찹쌀을 가장 이로운 음식으로 분류했습니다. 소민이 장이 내가다면 이 찹쌀밥을 꼭꼭 씹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런 음식으로는 차조, 창깨, 뜰깨가 있습니다. 차조는 온화하면서 가장 약한 비위를 보여 두 체질 모두 이롭습니다. 창깨와 들깨는 따뜻하면서 폐를 보하는 성질이 있어 폐가 차약장기인 한소민 수음체질에 조금 더 좋다고 하겠습니다. 수수와 옥수수 역시 약간의 폐를 보하는 성질이 있어 수음체질 한소민에게 이런 음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채소 과일류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소민에게. 수양과 수음체질 모두 약숙, 감자, 대추, 사과, 토마토를 가장 이로운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위를 보하거나 성질이 온화하거나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쑥, 포도, 귤은 간을 보하는 성질도 있어 간이 차약장기인 수양체질 열소민이 더 이롭습니다. 두 체질의 조금 이로운 음식으로는 먼저 고사리와 간과 호박잎이 있는데 간이 차약장부인 수양체질에 더 이롭습니다. 버섯류는 폐를 보하는 성질에 강해서 한소민, 수음체질에게 조금 이로운 음식에 들어갑니다. 귤은 비위를 크게 보하지만 간에도 좋아 열소민, 수양체질이 가장 이롭고 한소민, 수음체질은 조금 이로운 음식으로 분류했습니다. 자, 세 번째, 약초, 약물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소민에게 이로울까요? 인삼, 꿀, 계피, 녹용은 폐를 보하는 성질이 강하지만 열도 많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한소민, 수음체질이 가장 이롭고 몸이 냉한 수양체질 열소민도 좋습니다. 벌침은 열을 발생시키고 비타민 B와 감초는 비위를 보하고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두 체질 모두 이롭습니다. 약숙은 간을 보해 열소민, 수양체질에게 더 이롭지만 성질이 따뜻해 한소민, 수음체질도 크게 해롭진 않습니다. 비타민C는 간을 보하죠. 당연히 열소민, 수음체질에게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언뜻 생각하면 간이 차강장기인 한소민, 수음체질은 해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이라면 체질 불문하고 이 비타민C는 필요한 영양제입니다. 매실은 약간의 폐를 보하는 성질이 있어 수음체질에 더 좋지만 위장을 안정시키므로 수양체질도 도움이 됩니다. 클로렐라는 간을 보하고 따뜻해 수양체질에 더 이롭고 수음체질은 약간 맞지 않는 식품입니다. 포당은 간을 보해 수양체질에 이롭습니다. 약숙은 간을 보하고 따뜻하며 비타민 A와 D는 폐를 보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다만 폐가 차강장부인 수양체질 열소민도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라면 일정 기간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타 음식입니다. 카레, 강황, 계피는 폐를 보하고 열성이 강해 한소민, 수음체질이 가장 좋고 열소민, 수양체질도 도움이 됩니다. 숭늉은 양적 성질이
단맛과 황토와 노란색은 비를 보여 두 체질 모두 이롭습니다. 된장은 굳이 분류하면 폐를 보하지만 발효식품이라 어떤 체질이 섭취해도 무난합니다. 계피와 감을 재료로 만든 수정과는 두 체질 모두 괜찮은 식품입니다. 겨자와 후추는 폐를 보하면서 열이 많고 밝은 색깔은 양적이니 몸이 냉한 두 체질 모두 이롭습니다. 청국장, 올리브, 흰색, 금은 폐를 보하는 성질이 강해 한소민 수음체질에게 이롭습니다. 지나치게 남용하지 않는다면 열소민도 수양체질도 크게 해롭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장 이로운 음식과 조금 이로운 음식으로 분류를 해봤지만 무자르듯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구분할 만한 경계선이 명확한 것도 아니고 섭취하는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가 같지 않고 또 해로움이 크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음식만 먹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음식도 우리 몸에 필요한 작용과 영양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소민 섭생표는 절대적인 내용이 아닌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언급한 이런 음식을 좀 더 많이 섭취하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건강식품이나 보약은 약성이 강한 만큼 가급적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덧붙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이 사상과학에서는 소음이 20% 정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놀랍게도 5% 전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서 본인 체질을 소음인 수체질로 알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오질이라고 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소음인에게 이런 음식을 섭취하고 좋아졌다고 소음인으로 확신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양적 식품은 이 체질 불문하고 일시적으로 기혈순환을 촉진하고 장을 편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 반응만으로 체질을 찾을 수 없다고 제가 늘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방송 내용이 체질별 음식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